창업을 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예스맨이 필요한데 예스맨을 하지 않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도 너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이걸 죽인다. 장자방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딱 유방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상을 받고서 재물을 챙긴 다음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 사람은 안 것이죠. 후환이 두렵고 분명히 나를 가만 안 둘 것이다. 이걸 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창업했지만 그 이후로 수성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은 나눌 수 없고 나라를 세운다면 예스맨이 필요해서 왕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데 공신들 중에서도 그것을 못 읽으면 그렇게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참 비인간적이고 문제가 있지만 권력의 문제로 들어갈 때는 어디나 그렇게 수성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피해 숙청이 오는 것이 권력이다.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종이 수성의 과정을 제대로 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되는데 재밌는 변화 하나는 이 왕이 계승하는 사람을 왕이 있으면 왕위의 후계자를요 태자라고 그랬어요. 태자. 조선시대 때는 세자라고 그랬지만 고려시대는 태자. 그러면 이게 다 왕이 계승권자예요. 근데 고려시대는 이 태조왕건 시절에는요 부인이 2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만 해더라도 한 30명 돼요. 이 저 아들만 해도 왕자들이 한 30명 되는데 이 왕자들이요 이름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름이 전부 다 태자야. 자기도 태자야. 태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조왕건 시절에는 호족 연합 조건으로 해서 혼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호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딸이 낳은 태조하고 태조왕건하고 혼인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왕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왕위 계승권자 태조도 태자라는 말도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고려 초에는 태조왕건의 아들들 전부 태자예요. 태자.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광종이 수성의 과정에서 노비안건법, 가거제도, 공복제정을 한 다음에 딱 친 다음에 태자제도도 바꿔요. 이제 자기의 아들,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됩니다. 경종만 태자다. 나머지는 다 태자라고 하지 못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질서를 갖다가 쫙 잡아놓는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게 잘 안 알려진 거지만 엄청난 정책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왕족은 벼슬을 하지 못한다. 요즘은 이제 한자를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한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친불사 그래요. 종친불사. 종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친은 왕족을 종친이라고 그래요. 종친. 왕족을 종친. 불사는 뭐냐? 부정이에요. 부정. not, 아니다. 못한다. 사는 뭐냐? 벼슬이에요. 벼슬. 그러니까 종친은 불사, 벼슬하지 못한다. 왕족은 벼슬을 하지 못한다. 이게 종친불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근대 시대에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벼슬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평민이나 노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벼슬을 해야 되는데 광종은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태자는 딱 한 명이다. 나머지는 다 태자라고 하지 마라 해놓고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고 또 하나는 종치는 벼슬하지 못한다. 왕족은 벼슬하지 못한다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저 신라말, 통일신라말에 막 혼란한 시대 통일신라를 생각해 보세요. 신라가 왜 망했냐면은 골품제라고 그래가지고 골품제에서는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뭐 이런 등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나중에 성골은 없어졌지만 진골은 뭐냐면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 중에서 더 완전 핵심 왕족이 성골이고 그 다음에 왕족이 진골이고 왕족이 아니면요 육두품밖에 안 돼.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벼슬할 수 있는 이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왕족이 아니면 진골이 안 되고 진골이 안 되면은 기관장이 안 돼요. 이 장이 안 됩니다. 장. 어느 기관에 책임자가 안 돼요. 높은 벼슬에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것이 신라말의 불만의 원인입니다. 신라말에 제일 뛰어났던 인물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당나라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고 장원급제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은 당나라에서 문제가 났을 때 글도 잘 써가지고 그 글로 인해 가지고 난리도 평정을 했고 그래서 당나라에서 아주 이름이 아주 요즘으로 치면 미국 유학을 일찍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름이 막 자자하게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슬도 했어요. 당나라 벼슬도 했어요. 미국에서 좀 벼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신라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했더니 당신은 왕족이 아니니 육두품이야.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장을 못한다. 잘해야 한 기관에 차관밖에 못해. 뜻을 펴려면요. 장이 돼야 돼요. 어느 기관에 책임자가 돼야 자기가 뜻을 펼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위관리가 모인 데서도 자기를 뜻을 펴고 정책을 펴야지 나라를 바꾸는데 이거는 왕족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못하니까 그래서 최치원마저도 에휴 간두자. 뜻을 못 필 바에는 내가 이 정도 벼슬해서 뭐하냐. 그래서 다 내던지고서는 이제 산하를 갖다가 돌거든요. 이게 바로 왕족만이 최고 권력을 차지했던 것이 신라시대였다면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 와가지고 광종은 거꾸로 해요. 왕족이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이 문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거꾸로